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보철과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센트릭 릴레이션,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중심이라고도 하는 C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약간 혼동하기 쉬운 그런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CR, 센트릭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치하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상하과 하하 간에 이러는 그런 관계이고요. 수직적인 포지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수평적인 호리존탈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치료 포지션이 필요할 때에 이렇게 상하과 하하를 적절하게 릴레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찾고 그것을 임상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센트릭 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그 TMJ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먼저 이 템포럴 본의 크레니움에 이렇게 그레노이드 포사가 있고 앞에 아티큘라 에미넌스, 터비큘이 있고 그 다음에 맨디블 쪽에 있는 콘다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이유는요. 지금 이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보시면 왼쪽에는 CR이고 오른쪽엔 CO 포지션인데 이것들이 다 이렇게 리가먼트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인트와는 다르게 힌지 포지션, 픽스된 어떤 그런 조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머슬에 연결되어 있는 리가먼트들의 서로 힘의 균형에 따라서 이렇게 포지션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위치를 얻고자 해도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서 환자의 치료를 끝냈다고 해서 환자가 100% 그것을 그 포지션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힘의 균형에 의해서 조금씩은 환자가 편안한 자세로 조금씩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CR에 대한 데피니션들이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4년도에 그 크리스텐슨이 얘기한 것이 CR이 아마 가장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포스테리안 로케이션이다. 맨디블의 포스테리안에 대한 로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방법론적으로는 이렇게 바이레터럴 그런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마 지금 가장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컨셉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2000년에 있었던 연구인데요. 미국의 7개 있는 치과대학의 여러 교합 관련된 교수님들을 통해서 설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얼마나 CR에 대한 그런 정의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을 하고 있고 교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조사를 했는데 재밌게도 서로 생각은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합학자인 스튜어트는 이것은 마치 CR은 마치 고스트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조적인 말인데요. 우리가 귀신을 보고 나서 똑같이 귀신을 봤다 그러지만 서양에서 본 귀신과 동양에서 본 귀신이 다르듯이 CR이란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치주 전문의, 그 다음에 교정 전문의, 그리고 보철 전문의들의 시각의 그런 차이입니다. 1920년대부터 이러한 생각의 어떤 차이들이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치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적절한 하악의 위치를 통해서만 그런 오클루절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인 약간 패톨로지컬하지 않은 이상적인 맨디블의 포지션을 찾았던 것이고요. 교정하시는 교정 전문의들도 마찬가지로 치아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포지션을 찾았을 때 그것이 이상적인 포지션으로 맨디블이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치주라든지 교정을 전공하셨던 그런 전문의들은 약간 이상적인 그런 부분에 강조점을 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반해서 보철을 전공하셨던 보철 전문의들은 여러 가지 술식이 발전됨에 따라서 구강 내에서 모든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것이 교합기에서 그리고 기공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그것을 교합기에 이전을 시키고 그것을 기공소에 보내서 기공소에서 그 위치에 따라서 보철물을 제작하고 구강 내에 다시 딜리버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포지션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덴처러스 페이션을 치료할 때 기존의 환자가 편안하게 썼던 그런 포지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포지션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포지션을 찾아주는 것에 보다 관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Glossary of Prosthetic Terminology라고 하는 이런 용어집에서부터 점점 그 관점의 차이가 표현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1판이죠. 1920년경에 그 발표가 되었던 건데요. 이때 보시면 우리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unstrained position, 맨더블이 unstrained 된 포지션이다. 약간 이상적인 포지션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가멘트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힘의 균형을 통해서 포지션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most unstrained position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변한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갖다 정의하는 데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것을 굉장히 그런 이상적인 포지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서는 아마도 어느 쪽이든지 맨데블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이상적인 그런 데피니션을 내렸었고요. 이것이 조금씩 점점 CR의 본뜻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우리가 보철과에서 수복을 할 때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포지션에 대한 컨셉이 점점 강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피지올로지컬한 리밋 안에 있고 리피터블한 포지션이 되면서 우리가 환자가 적절한 포지션을 잃어버렸을 때 새로운 포지션을 찾아주고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상악과 하악 간의 관계, 그리고 아티큘러 에미넌스와 콘다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정의로 조금씩 변해나가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판 보시면 이제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7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디스크가 가장 에이베스큘러한 부분이 위치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발표됐던 9판에서도 역시 이러한 콘다일과 아티큘러 에미넌스 간의 그런 관계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표현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CR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어떠한 우리가 반드시 패톨로지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려야 하는, 위치시켜야 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기보다는 환자가 이렇게 적절한 포지션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수복을 위한, 원래 환자가 편한 위치로 찾아주기 위해서 수복을 위한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흥미로운 그런 히스토리컬한 포인트들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탈러지의 아버지라고도 하는 그 맥칼럼이 1939년에 내었던 이런 CR에 대한 정의고 CR에 대한 리퀘어먼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맥칼럼이 생각했던 것은 맥실라하고 맨데블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이 모든 수복의 가장 기준이 되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맨데블이 이것에서 벗어났을 때는 이것이 패톨로지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릭한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리트루디드 된 포지션, 그리고 리프로듀서블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포디즘, 최소한 3포인트에서는 이 센트릭 릴레이션에서 컨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의 맨데블 위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크라이테리아다라고 얘기를 했고, CR에 위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톨로지컬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탈로지컬한 그런 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런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렇게 1980년대 럼이라는 모스 리투디드, 그다음에 모스 어퍼모스트, 그다음에 미드모스트, 그게 앞자를 딴 럼의 어떤 그런 데피니션에 이르게 되고요. 그런 굉장히 그 정확한 CRO, 포인트 센츄릭, 반드시 맨데블이 위치되어져야 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950년경에 유럽에서 이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좀 반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포셀트가 발견한 그런 포셀트 엔벨롭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지탈 뷰에서 환자가 편안하게 인사이징 했을 때에 비해서 리트루디드 된 포지션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환자가 이렇게 평상시에 CO로 물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CRO라고 얘기했던 리트루디드 포지션, 굉장히 이상적인 포지션이라고 얘기했던 포지션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포셀트가 내린 어떤 그런 결론에 의하면 인터커스페이셔널 포지션이 굉장히 보다 더 중요한, 펑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맥칼럼은 CR하고 CO가 일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반박이 되는, 서로 간에 대치가 되는 그런 이론이 되었는데요. 이때 동부에서는 펜키하고 맨하고 스카일러라는 세 분이 합심을 해서 어떤 PMS라는 그룹을 만들고 전국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지만 조용히 그들만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센트릭 릴레이션과 센트릭 오클루전 둘 다 센트릭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가지 센트릭 포지션은 둘 다 의미가 있다, 미닝풀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이 사이에는 환자가 억셉트할 수 있는, 환자가 임상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여러 개의 센트릭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선으로 연결하면 그것이 짧은 약 2mm 정도의 선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롱 센트릭이라고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대상이 반영이 된 것인데요. 네덜로직 소사이어티의 어떤 그런 전국적인 호응에 반해서 본인들의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마이너리티, 약간 소수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강한 어조가 아니라 약한 어조로서 이렇게 좀 접근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키하고 맨하고 스카일러, PMS의 컨셉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 GPT 터미널로지에서 나왔던 그 데피니션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브먼트에서의 스타팅 포지션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보다는 이것이 모스 리피터블한 포지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콘다일이 아티큘라 에미넌스 상에서 most superior and anterior 포지션으로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레퍼런스 포지션이다, 반드시 피지올로지컬하게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CR하고 CO 간에는 여러 개의 환자가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센트릭이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롱센트릭 이론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파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맥칼럼과 포셀트 그리고 스카일러, PMS 간의 어떤 그런 이견을 갖다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시면요. 맥칼럼, 네달러지 학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리고 모스트 리트루드된 포지션이고 온리 크라이테리아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패달러지컬하다. 그리고 센트릭은 한 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포셀트가 발견한 그런 CR과 CO의 차이에 입각해서 발표한 PMS의 스칼라는 그렇지가 않다. 이것은 그냥 레퍼런스 포지션이다. 그리고 센트릭은 롱 센트릭도 충분히 환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포지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교합에 대해서 논할 때 거의 우리가 그 교합에서는 바이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피터 더슨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이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저자이신 피터 더슨, 안타깝게도 이제 2021년에 89세의 일기로 이제 작고하셨는데요. 그분이 그 쓰신, 우리가 거의 바이블 같이 보고 있는 그런 교과서에 보시면 CR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크리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CR이 CR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여러 개의 포지셔널 레코드, CR 레코드를 뜨고 그것을 아티큘레이터에 옮겨 놓고 나서 그 포지션들이 예를 들어서 3개 중에 2개가 일치하는가를 확인을 해서 일치하는 그 포지션을 CR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복에 들어가는 레퍼런스로 사용하게 되는데, 피터 더슨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발견한 어떤 그런 클리니컬한 그런 메소드죠. 로딩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머슬을 이완시킬 수 있고, 그 이완된 상태에서는 임상적으로도 재현 가능하고 베리피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로드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이론을 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것에서 가장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크리틱 대상이 되는 대상이 뭐냐면 inferior lateral pterygoid muscle이 100% 패시브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것은 우리가 로드 테스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임상적으로도 제한 가능하고 베리피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CR에 대한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7, 80년대에 우리가 마이오그램, 머슬의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CR의 정확도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환자의 여러 가지 그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어떠한 머슬이 100% 패시브하게 위치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CR, 센트릭 릴레이션의 위치가 재현 반복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임상적으로 억셉터블한 그런 위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교합 전문가들도 CR과 MIC, CO에는 이렇게 디스크레판시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정 치료가 끝났든지 아니면 보철 치료를 CR로 마무리를 했더라도 환자의 어떤 그런 리거먼트의 새로운 포지셔닝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시 환자의 원래 편안한 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이 최근까지 나왔던 그런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여러 교합 학자들에 의해서 나이와 그런 디레인지, 그 CR과 CO 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펜키하고 맨하고 스카일러의 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90% 정도의 사람은 CR하고 CO 간에 약 1에서 2mm 정도 간의 디스크레판시가 있고 CR로 위치시켰을 때보다는 환자들이 보통 약 1에서 2mm 정도는 전방으로 저작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상하악 덴처를 딜리버리를 할 때 교합기 상에서 차라리 하악을 약 1~2mm 정도를 전방으로 위치시킬 수 있도록 그 콘다일 포지션에다가 알루미늄 포일을 통해서 접어 넣어서 1~2mm 정도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나면 추후에 환자 딜리버리 하고 나서의 교합 조정이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조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치아가 있을 때, 건강한 치아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CO의 그런 포지션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저작을 하고 건강하게 잘 살았겠죠. 하지만 치아가 마모가 된다든지 치아가 빠지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렌처로스에 가깝게 되면 이건 좀 과장된 그림이긴 하지만 하악이 전돌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금 재수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그런 잘못된 위치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CO에 대한 포지션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다면 환자가 왔을 때 미리 레코딩이 되어 있었다면 CO로 돌리기가 굉장히 쉽겠죠.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 환자에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바로 CR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CR로 위치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환자에게 프로비저널레이제이션, 임시 치아를 통해서 환자에게 조금씩 적응하는 그런 피리어드를 주고요. 교합 조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CO로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보초를 할 때는 우리가 다시 CR 레코드를 떠서 최종 보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교합 조정을 해서 환자에게 편안한 포지션을 찾아줬던 그 임시 수복물을 통해서 우리가 CO 그 위치로 최종 보충물을 수복을 하게 되면 모든 딜리버리가 최종 보충물 딜리버리가 끝나고 나서도 추후에 어떤 관리 과정에서 어저스먼트를 최소화할 수 있고 환자가 보다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터 더슨 선생님이 얘기했던 바이레터럴 바이매뉴얼 메소드가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소개는 안 해드리겠지만 임상에서 그리고 많은 치과대학에서 전 세계 치과대학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CR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자가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CO 위치가 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CR로 위치시킬 필요 없이 MIP, CO에서 치료 위치를 찾고 수복을 마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합을 재형성시켜줘야 되는 경우
치아가 이덴처러스 페이션이거나 마모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로 환자의 지금 그 물리는 상태가 억셉터블하지 않은 패톨로직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CR을 이용해서 다시금 CO로 돌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겠습니다. 몇몇 증례를 보시면 이렇게, 이거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그런 환자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치아의 마모가 심하게 되고 파절이 되는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엣지 투 엣지 바이시 아니다가 자연스럽게 그 맨디블이 전돌하게 되면서 전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렇게 엣지 투 엣지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 포지션으로 수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CR로 위치를 시키고 프로비저널 상에서 다시금 교합 조정을 통해서 CO에 가까운 위치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치료해드렸던 그 환자분인데요. 마모가 굉장히 심한 분이죠. 이분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버티컬 오버랩, 호리존털 오버랩이 있던 분인데 이것이 이제 마모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하악이 전돌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CR을 사용해서 수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버티컬 오버랩이 굉장히 과계교합이 된 그런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적절하게 CR을 위치시키고 교합기 상에서 이렇게 왁스업을 통해서 적절한 교합을 재형성시켜 주고요. 이것을 이렇게 프로비저널을 딜리버리해서 약 4주에서 약 8주까지도 얘기하고 12주까지도 얘기하시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교합 조정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CO를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비저널을 6등분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레퍼런스로 사용해서 바이슬 체득을 하게 되면 최종 보초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초리 들어가서도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위치, 적응하는 위치를 찾아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교합 조정을 할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CR은 어떤 이상적인 그런 포지션이라기보다는 CO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환자가 적절한 포지션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하는 포지션이다. 그리고 어떻게 절대적인 그런 앱솔루트한 반드시 꼭 가야 하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걸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CR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